2026년 5월, 지금 우리 주식시장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죠. 코스피 7천 돌파라니 솔직히 믿기지 않는 숫자잖아요. 오늘은 이 엄청난 환희 속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동성이 이끄는 끝없는 상승장일지, 아니면 터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AI 버블일지, 지금부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신고가 경신 뉴스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쯤 되면 나만 주식 없나 하는 포모 당연히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코스피 7천 시대에 우리는 파티 음악에 맞춰 계속 춤을 춰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넘쳐나는 돈과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을 계속 저 위로 끌어올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고요. 다른 한쪽은 지금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이 너무 따로 놀고 있다. 특히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고 쎄하게 경고하는 비관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낙관론자들의 주장부터 한번 볼까요? 끝없는 강세장, 그 뒤에 숨은 유동성의 힘입니다. 이분들 논리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해요. 바로 돈의 힘이죠.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부동산이나 다른 대체 투자 쪽으로 돈이 굴러갈 길은 여러 규제나 상황 때문에 꽉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 갈골 잃은 엄청난 뭉칫돈들이 죄다 주식시장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밑에서 밀어 올리는데 시장이 어떻게 빠지겠냐 이거죠. 하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AI 버블을 가리키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 환희 뒤에 굉장히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콕 집어낸 4가지 과열 지표를 보면 좀 소름 돋아요. S&P 500 주가 수익 비율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고요.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는 버핏 지수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AI 기업들은 엄청난 빚을 끌어다 쓰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도 완전 역대급이라는 거죠. 개인들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53%입니다. 미국 가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평균치가 43% 정도인 걸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쏠려 있는지 느낌이 빡 오시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시장 고점 맞추는 거에 대해서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무도회장 시계에는 초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펑 하고 터지는 붕괴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들 파티장 한가운데서 신나게 춤추고 있을 때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긴다는 거죠. 끝까지 먹겠다고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바퀴벌레 이론이에요.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 그거 한 마리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수백 마리 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일부 사모펀드에서 AI 투자 자금 환내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죠. 이게 그냥 운 나쁜 펀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거대한 신용 위기라는 바퀴벌레 무리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거 위기의 메아리.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를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레버리지 때문에 다우지수가 90%나 증발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80% 폭락했죠. 2008년 금융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로 끔찍한 신용마비가 왔습니다. 핵심은 거대한 기술과 자산 버블의 끝은 언제나 처참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섬뜩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번 AI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00년에 그 끔찍했던 가격 폭락이랑 2008년에 옴짝달싹 못하던 신용마비가 이번에는 완전히 동시에 세트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오는 어마어마한 고평가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죠. 네 번째, 중앙은행이 총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속으로 에이, 시장 무너지면 연준이 금리 내리고 돈 풀어서 살려주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빚이 GDP의 120%를 넘겼어요. 가계랑 기업 부채도 턱 밑까지 찼고요. 물가는 여전히 2.6에서 3%대에서 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있죠. 결정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이분은 돈 푸는 양적 완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처럼 연준이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시장을 구해줄 거란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린 어쩌냐고요? 그래서 준비한 5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년 투자 전략입니다.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죠. 다가올 조정장을 수익 기회로 바꿀 전문가들의 4단계 생존 전략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너무 과대평가된 자산들 팔아서 일단 현금부터 쥐세요. 둘째, 그 돈은 은행 이자보다 낮고 안전한 1년짜리 단기 국채에 묻어두는 겁니다. 셋째, 버블 터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꾹 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기초 체력이 진짜 튼튼한 알짜 기업들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줍줍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심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2000년 닷컴 버블 터졌을 때요,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조차도 전고점 주가 회복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무작정 비싼 가격에 들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매일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들입니다. 폭락장을 피하려면 안테나를 세워야겠죠? 오늘부터 매일 딱 이 3가지는 체크하세요. 첫째,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랑 국채금리 차이가 쫙 벌어지면 아, 기업들 돈 구하기 힘들어졌구나 하시면 됩니다. 둘째,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무적의 반도체 주식들.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목표 주가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장단기 금리차 축소. 장기금리랑 단기금리가 붙거나 뒤집히는 건 채권 시장이 울리는 강력한 경기 침체 사이렌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5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강세장의 잠재적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네요. 마침내 저 거대한 AI 혁명의 썰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은 벌거벗은 채 당황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든든한 현금을 장전하고 해변에서 바닥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계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